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내수를 살리고 또 증시 활성화 대책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수 지금 미증시 대비로도 선방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2,500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인지 지금 상반기의 거의 끄트머리에서 추가적인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국 증시의 차별화된 포인트부터 여쭤볼게요, 연구원님. 지금 이달 들어서 나스닥이 5% 빠지는데요. 코스피는 7% 마이너스 국면에서 플러스 양전했고 코스닥은 7% 월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선방하고 잘 가는 건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한국 증시가 지금은 좋지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글로벌 증시 중에 제일 약하던 수준이다. 막 전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한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좀 매를 먼저 맞은 듯한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미 선조정을 받았긴 났기 때문에 글로벌로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이미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잘 버틴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관세 말고도 여러 다른 정책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인데요. 중국의 선사들한테 만약에 중국산 그 배를 가지고 미국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라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선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배를 수주 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에 배를 수주를 주는 순간 그 배는 앞으로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혜가 될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밀리는 과정에도 버티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금융시장을 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뭐 관세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가질 때 과거에는 항상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가 있자라는 움직임들이 항상 강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특히 뭐 주식보다도 미국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항상 발생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고 미국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다른 데들이 위험해질 때는 달러로 가 있자라는 움직임들이 과거 같지 않다 보니 한국 주식에서도 이탈하는 자금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결합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잘 버티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추가 동력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전 정부 이제 윤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밸류업인데요. 지금 동력을 좀 잃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간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내놓고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서 뭔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물론 대선 국면까지의 움직임이 워낙 남아 있어서 변동성은 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전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당시의 밸류업이라는 거는 밸류업 추진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 밸류업을 바라볼 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한 분야를 위주로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쪽이었죠.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분야, 그 제도적으로 뭐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압력을 강하게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의회의 도움을 얻지 않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뭐 배당을 끌어올리거나 주주 환원율을 올리거나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밸류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훨씬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외적으로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사실 재정 건전화라는 게 굉장히 화두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는 않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면들이 있는데
정말로 내수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정말 이제는 조금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뭐 계엄, 탄핵 이런 사태 때문에 그런 액션을 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뭐 지금 와서 이제 추경 12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더 큰 재정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요. 밸류업과 더불어서 내수 진작책도 조금 다음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내수 진작을 통해서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밸류업이 될 수 있을 하반기의 지수를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아까 미국 금리도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좀 변동성이 좀 크죠. 올라갔다가 이제 또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아직 4.3%대로 완전히 또 뚝 떨어지진 않는 구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안정화를 바라고 있을 텐데 파월이 여기에서 아주 또 적극적으로 답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분간은 여기서 잘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월이 지금 액션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네. 관세 때문인데 관세가 얼마만큼 매겨져서 얼마만큼의 기간 영향을 주지도 잘 모르고요. 또 그만큼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높아진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가 위축될지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앞서서 금리를 내려놨다가 금리를 오히려 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책 실패가 되는 거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도 금리를 더 많이 낮추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금리가 결국 관세에 달려 있는데 그 관세 불확실성이 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좀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샤워실에 바보들 될까봐 지금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 그래서 금리 안정성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표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나왔지만 5월 인하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속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이 깊다는 게 한은의 스탠스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 여력, 범주를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죠. 한국 내수 경기도 좋지도 않고요. 네. 글로벌로 봐도 사실은 뭐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일 테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한은이 작년부터도 계속 금리를 낮추고 싶었지만 사실 잘 낮추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한미 금리 차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2.75%니까 미국 기준금리 4.5%보다 훨씬 더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자꾸 더 낮춘다는 얘기는 한국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한국에 대해서 더 낮은 금리 주면 돈을 굳이 빌려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이탈될 우려들이 있다. 항상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네. 잘 못한 거고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된 이유는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는 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씩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고요. 명확해지니까요, 명확히 관세가. 관세 이슈가 명확해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면서라도 금리를 좀 낮춰주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서 우리 1분기 중까지는 사실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 보면 한 1,400원 후반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심할 때는 1,470원, 80원 정도를 타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입장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 1,420원대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어져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도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금리는 뭐 인하를 안 했습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트럼프 정부 정책 하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라는 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걱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걱정 상황에서는 굳이 한국에 넣어뒀던 돈을 뺄 유인이 과거보다는 네. 좀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퍼즐의 차원에서는 네. 한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토대로 그리고 이번 주에 한미 협상을 토대로 관세 불확실성도 조금 정점을 통과하는 분위기잖아요. 좀 자리 잡혀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이르다고 보세요? 자료 잡혀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빠르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네.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들을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가 협상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양보했는지를 알면은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이 정도 양보하면 협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은 그걸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우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은 이미 조금 리스크의 정점은 지났고 빠르게 안정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중국은 지금 약간 먼저 협상을 하자라고 가지 않고 네. 좀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티기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중국보다 미국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산 제품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관세를 145%를 때렸을 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거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런 효과가 너무 많이 걱정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리스크가 분명히 남한이 있는데 정점은 지난 것 같고 근데 물론 여기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국과의 리스크가 더 경감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건 남았다.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불안하네요. 그러면 5월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예. 지금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면서 주가가 2,200대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한 2,500 정도면은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 정도는 경감이 됐고 약간 어느 정도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2019년 관세 전쟁, 미중 간의 관세 전쟁 할 때 당시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튼 중국과의 불확실성들이 없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2,600, 2,700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정도에서는 종목 간 플레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조선방산, 네. 음식료 유통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종목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까지 원하는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대비 전략에 참고할게요.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